충격적인 안세영 연봉 세계 랭킹 1위 맞아? 국회, 배협삭 조사, 반인권 시대착 오적, 규탄. 28년 만에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한국의 금메달을 안긴 안세영, 삼성생명, 이 지난해 상금과 연봉 등으로 9억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 랭킹 10위권을 웃도는 선수가 광고료와 스폰서십으로 매년 100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밝혀져 아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12일 세계 배드민턴 연맹 BWF에 따르면 안세영은 지난 시즌 월드투어 8개 대회 우승과 파이널 4강 진출로 상금 62만 8,020달러, 8억 6,151만 원을 획득했다. 이는 남자 단식 세계 1위 필토르 악셀센, 덴마크, 위 상금 64만 5,095달러, 8억 8,494만 원에 이어 전체 2위다. 상금과 별개로 안세영은 연봉 6,100만 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 선수계약 관리 규정에 따르면 고졸 선수의 입단 첫 해 연봉은 5천만 원으로 제한되며 3년차까지 연간 7% 이상 올릴 수 없다. 안세영은 2021년 1월 광주체고를 졸업하고 그해 삼성생명에 입단했다. 그는 규정에 따라 입단 첫 해 연봉 5천만 원을 받았고 3년차였던 지난해까지 매년 7%씩 인상된 연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안세영의 지난해 수입은 총 9억 원가량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국제 무대에서 경쟁하는 다른 선수와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안 선수가 최근 지적한 대로 국내에서는 개인 후원을 금지하는 반면 해외에서는 이를 따로 규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세계 랭킹 13위 푸살라 신두, 인도, 위 수입은 지난해 광고료와 스폰서십으로만 710만 달러, 97억 원로 알려졌다. 세계 랭킹 1위 안세영의 총 수입보다 약 10배 많은 액수다. 신두의 지난 시즌 BWF 투어 상금은 5만 4,015달러, 7,409만 원로 전체 99위 수준이다. 안세영은 앞서 언론과 인터뷰에서 배드민턴협회에 유연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계약금 연봉 상한제에 대해서도 막지 말고 많이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배드민턴 관계자들도 안세영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비인기 종목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는 의견이 많다. 배드민턴협회는 공식 후원사로부터 받은 현금과 용품을 선수단 전체에 지원한다. 만약 개인을 상대로 후원이 가능해진다면 협회를 통한 후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협회의 후원금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비인기 선수와 주니어 선수에 대한 지원 규모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다만 계약금 연봉 상한제에 대해서는 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이 개정을 논의 중이다. 연맹은 계약 기간을 단축하고 계약금과 연봉 상한액을 높이는 방안을 내년까지 시행할 방침이다. 연봉 인상률의 경우 숫자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과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 뉴스플러스 올림픽 역대급 금잔치 끝 의혹 불신의 과제 남았다. 올림픽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이 던진 돌이 체육계 전반에 큰 파장을 몰고 왔다. 17일간의 대장정이 펼쳐졌던 2024 파리올림픽이 막을 내린 가운데 소수 정예로 출전한 태극 전사들이 역대급 메달 수를 기록하며 선전했다. 그러나 배드민턴계를 비롯한 체육계 전반은 살얼음판을 걷는 분위기다. 배드민턴 등 일부 종목에서 협회와 선수 간 갈등, 협회장 사퇴 등이 불거졌고 그간 일각에서 제기했던 체육계 내 문제들이 한꺼번에 표출된 영향이다. 특히 안세영이 작심하고 대한배드민턴협회 운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이후 체육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극에 달한 상황이다. 선수들을 물심양면 지원해야 할 체육단체들이 오히려 젊은 선수들이 세계 무대에서 뛸 기회에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지난 4일 안세영이 메달 획득 직후 협회를 저격하는 발언을 하면서 이딴 문제들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그는 선수 부상에 대한 관리 부족, 획일화된 훈련 방식 등 본인이 느끼는 협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안세영은 부상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대표팀에 조금 많이 실망했었다. 며
이 순간을 끝으로 대표팀이랑은 조금 계속하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배드민턴 발전과 제 기록을 위해 계속해 나가고 싶지만 협회에서 어떻게 해주실지 모르겠다. 저는 배드민턴만 할 수 있다면 어떤 상황이든 다 견딜 수 있을 것 같다. 면서 대표팀에서 나간다고 해서 올림픽을 못 뛰는 것은 선수에게 야박하지 않나 싶다. 협회는 모든 것을 다 막으면서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임한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안세영의 주장을 즉각 조목조목 반박했다. 일부 매체가 안세영을 겨냥해 국가대표 자격 박탈 규정을 신설했다고 보도하자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는 등 연일 해명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의 불신을 잠재우기는 역부족이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마무리하고 들어가서 이야기를 들어볼 거다. 그걸 듣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손보고 혹시라도 오해가 있었다면 진솔한 대화를 통해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조사에 돌입한다. 올해 기준으로 문체부는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보조금 71억 2천만 원을 지원했다. 문체부는 안세영의 인터뷰로 제기된 미흡한 부상관리, 복식 위주 훈련, 대회 출전 강요 의혹 등에 대한 경위 파악뿐만 아니라 그간 논란이 됐던 제도 관련 문제, 협회의 보조금 집행 및 운영 실태 전반을 조사한다. 이정우 문체부 체육국장은 이번 조사의 근본적인 질문은 협회가 선수를 위해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라며 안세영 선수뿐만 아니라 우리 선수 누구든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다. 선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문체부와 체육단체가 지녀야 할 당연한 자세라고 힘주어 말했다. 대한배드민턴협회의 논란은 다른 종목 협회를 향한 관심으로 확대됐다.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3개와 은메달 3개로 역대 올림픽 사상 최고의 성적을 거둔 한국 사격은 신명주 회장의 개인 문제가 불거졌다. 신명주 대한사격연맹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 임금체불 의혹에 휘말렸다. 결국 신 회장은 취임 한 달여 만에 대회 도중 사직서를 제출했다. 신 회장은 지난 3일 양지인이 25m 권총 금메달을 딴 다음날 귀국해 이틀 만에 사임 의사를 표명하면서 이른바 출장비, 먹튀 논란이 일고 있다. 신 회장은 올림픽 개막을 전후로 약 2주 동안 비서, 연맹 관계자 등과 파리에 머무는 동안 연맹 돈 1억 3천여만 원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핸드볼협회는 식당 난동설에 휩싸였다. 여자 핸드볼 대표팀의 올림픽 탈락이 확정된 날, 파리 현지에서 협회 관계자들의 회식이 있었다. 협회 관계자는 식당에서 음식값 계산이 잘못돼 재정산을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내지르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2024 파리올림픽에서 21개 종목 144명으로 꾸려진 한국 선수단은 금메달 13개와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를 수확해하며 종합순위 8위에 올랐다. 2008 베이징과 2012 런던 대회에 이어 단일 올림픽 최다 금메달 타이 기록도 세웠다. 3. 이젠 배가 불렀다. 라리가 챔피언십이 영입 거절. 에르모소는 메뉴에 영입하기 쉬웠다. 유럽 축구 이적 시장 전문가 파브리시오 로마노는 10일 이하 한국 시간 에르모소는 메뉴의 옵션으로 여겨지고 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떠난 이후 그는 여전히 자유계약 FA로 이적이 가능하다. 하지만 메뉴의 최우선 타깃은 누사이르 마즈라위로 여겨지고 있다. 에르모소는 수많은 옵션 중 하나다 라고 전했다. 결국 에르모소의 메뉴 이적은 이뤄지지 않았다. 스페인 매체 디아리오 아스위 에두아르도 부르고스 기자는 12일 메뉴는 에르모소를 영입할 기회를 거절했다 라고 밝혔다. 에르모소는 스페인 국적의 수준급 수비수다. 184cm의 탄탄한 피지컬을 지니고 있으며 스페인 출신답게 탄탄한 기본기를 지니고 있다. 현대 축구에선 큰 메리트가 있는 빌드업이 가능한 왼발잡이 센터백으로 수비 지능도 뛰어난 다재다능한 자원이다. 레알 마드리드 유스에서 성장했고 2015에서 16시즌 레알 바야돌리드에서 프로 무대에 데뷔했다.
당시 리그 31경기에 나서며 프로로서 가치를 증명했고 2016에서 17시즌 레알로 돌아왔다. 그러나 1군에서의 경쟁은 너무나 힘겨웠고 결국 2017에서 18시즌 레알을 떠나 에스파뇰로 이적했다. 에스파뇰에선 좋은 활약을 펼쳤다. 그 덕에 2019에서 20시즌 아틀레티코로 향할 수 있었다. 아틀레티코에서도 꾸준히 존재감을 드러냈다. 2020에서 21시즌 리그 31경기에 출전해 한 골 1어시스트를 기록하며 리그 우승에 일조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꾸준히 활약하며 아틀레티코와 좋은 기억을 남겼다. 2023-24 시즌에도 컵대회 포함 45경기에 나서 2골 2어시스트를 올리는 등 핵심으로 활약했고 통산 174경기 10골 6어시스트를 올렸다. 그러나 2023에서 24시즌을 끝으로 아틀레티코와 이별했다. FA로 풀린 챔피언 출신 센터백. 이에 여러 팀이 관심을 보였다. 맨유 역시 후보 중 하나였다. 이적은 이뤄지지 않았다. 맨유는 여름 이적 시장에 돌입하자마자 레니 유로를 데려오며 라파엘 바란의 빈자리를 채웠고 마타이스 더 리흐트의 영입에도 임박한 상황이다. 두 명의 센터백을 데려온 맨유 입장에선 에르모소를 영입할 명분이 없었다.